자, 챕터 3 스포츠와 경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상업주의 스포츠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인구가 밀집된 도시, 또 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 소비를 강조하는 문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들이 있죠. 지금 보면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적 특징이 있고 시장 경제, 이런 경제 위주의 소비가 강조되는 이런 문화들이 상업주의 스포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로 넘어와서 자, 고령화는 이 특징이 없었죠.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X치고 시작하고요. 인구의 고령화는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자, 스포츠 시설 기반 구축 맞죠? 인구 밀집, 도시 요것도 맞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도 맞는 얘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현대 스포츠의 발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요것도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져 있어요. 산업의 고도화, 도시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산업의 고도화는 스포츠용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 요것이 산업의 고도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시화는 인구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은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인구의 고밀도화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프로스포츠 형성에 기여를 하는 게 도시화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 정보의 유동이 원활해지면서 스포츠 저널리즘이 발달하는데요. 이것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잘 봐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먼저 볼게요. 산업의 고도화.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고 용구가 표준화. 자, 맞는 말이죠. 키워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인구의 저밀도화. 자, 요거는 이 요소 설명이 틀렸다기보다는 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인구의 저밀도화가 아니고 뭐였죠? 도시화가 되면서 고밀도화가 되죠. 자, 틀렸으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교통의 발달, 수송체제 원활, 통신의 발달, 정보유통 원활. 맞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스포츠 상업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이론을 한번 볼게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첫 번째는 스포츠 목적의 변화예요. 아마추어리즘보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면서 흥행을 통한 이윤을 추구해요. 그래서 관중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포츠 구조의 변화인데요. 자, 요거는 규칙 및 제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뭐 득점 증가, 극적 요소 극대화, 광고 위한 경기 시간 조정. 뭐 예를 들어 프로농구에서는 원래 전 후반제로 경기가 운영되다가 중간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쿼터제로 변경을 했죠. 요런 거를 키워드로 보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스포츠 내용의 변화예요. 이거 내용의 변화는 선수 및 코치의 경기 성향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해서 상업화, 선수, 코치, 스폰서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화하였다. 이렇게 보고요. 자,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요. 경기의 내적 요소보다 외적 요소를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참여보다 승리의 목적을 더 두고요. 이목을 끌기 위해서 조금 더 위험하거나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네 번째는 스포츠 조직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외적 요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경품 추천이나 연예인 시구 등 의전 행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이런 조직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목적은 흥행과 이윤, 아마추어보다는 프로페셔널리즘. 자, 구조는 득점 증가, 광고 시간 증가, 뭐 경기 진행 속도 빠르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은 추구 가치, 가치 변화, 그리고 승리 목적, 심리보다는 영웅적 이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조직의 변화는 경품 추천이나 이런 행사, 의전 행사,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문제 3번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문제 3번의 보기에 쭉 보다 보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있어요. 자, 각종 의전 행사 및 경품 행사 개최. 이건 뭐였죠? 스포츠 조직의 변화죠. 걸그룹 초청해서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오는 스포츠 조직의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상업화에 따른 변화를 모두 골라야 되는데요. 상업화를 포인트로 잘 보세요. 자, 프로페셔널리즘 추구 맞는 말이죠. 심미적 가치에 경시는 틀렸고요.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자, 직업 선수의 등장도 맞는 얘기죠. 이 상업화가 됨으로써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는 선수가 나타나서 맞죠. 자, 아마추어 리듬의 강조도 틀렸어요. 아마추어 리즘보다는 어떤 걸 강조했죠? 프로페셔널리즘. 자, 리을도 틀렸고요. 스포츠 조직의 세계화. 이것도 역시 조직이 세계화가 되는 것 맞는 변화고요. 농구 쿼터제 도입. 이거 역시 맞는 변화죠. 구조의 변화. 자, 그래서 맞는 걸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비읍이 들어가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으로 바로 넘어와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자, 내적보다 외적 요소 중요시 요거 맞는 말이죠. 심미보다 영웅적 가치 중요시도 맞는 말이죠. 아마추어리즘보다 프로페셔널리즘 추구도 맞는 얘기죠. 당연히 정답은 4번이죠.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이 아니고요. 상업성이죠.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내용만 맞다고 정답으로 체크하시면은 틀리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조직의 특성 뭐였죠? 조직의 특성은 외적 요소에 초점 맞췄죠. 그래서 경품 추천, 연예인 시구, 의전 행사, 요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구조의 변화인데요. 구조의 변화는 규칙 및 제도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심리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중시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이 내용은 구조가 아니고 어디에 나왔죠? 내용에 나왔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목적의 변화를 볼게요. 목적의 변화, 아마추어리즘보다 프로페셔널리즘 추구. 목적의 변화 보시면은 흥행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리즘 추구 맞죠?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은 내용의 변화인데요. 전후반제에서 쿼터제로 변경은 뭐였죠? 요거는 규칙과 제도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아니고 구조의 변화예요.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들어가는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구조, 규칙 변화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배구의 랠리 포인트 시스템. 이거는 서브권이 없어도 공격에 성공하면 득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잖아요. 자, 득점 증가, 그리고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였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을 합니다. 자, 농구의 공격 시간 제한. 역시 경기 시간 단축이죠. 구조에 해당을 하고요. 자, 테니스의 타이브레이크 시스템. 이것도 역시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적용하는 방법이죠. 역시 구조에 해당하고요. 자, 근데 야구의 신생팀 창단 제한? 요거는 사실 정답을 모르고 봐도 조금 뜬금없어요. 그쵸? 전부 다 시스템과 구조에 관한 얘기인데 갑자기 팀 창단? 요거는 스포츠 구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죠. 7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8번 문제로 와서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와 관련된 거죠. 스포츠 규칙의 변화. 상업주의와 관련돼 있고 스포츠 규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풀이에 나와 있거든요. 스포츠 규칙 변화. 자, 경기 진행 속도 높이기.
상업주의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앞장에도 나왔었죠. 경기 속도 진행을 빠르게 해가지고 득점도 많이 나오고 쉽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관중의 지루함을 줄이는 거에 또 목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득점 증가 및 다양화. 이것도 위에랑 연결되는 얘기죠. 자, 경기 중 득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득점 방식을 도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중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고요. 자, 경기력 균형 맞추기. 팀 간의 경기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연봉 총액 제한이나 신인 선수에 대한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온 드래프트 제도도 새로 도입한 제도죠. 왜냐하면은 이미 경기력이 큰 팀이 계속 강한 선수를 데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고 신입 선수에 대한 제도를 도입해서 경기력 균형을 팀 간의 경기력 차이를 최대한 맞추는 이런 규칙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고요. 자, 극적인 요소 강조. 경기의 극적인 요소를 강조하여서 흥미를 유도. 상업주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관중의 흥미 또는 지루함을 없애고 속도를 올려서 관중들이 계속해서 스포츠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곳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고요. 뭐 연장전이나 승부차기 등을 도입해가지고 극적인 요소로 스포츠로 시선을 많이 끌어올 수 있게 규칙이 변하고 있죠. 자, 선수 및 팀에 대한 애정 고조. 팬 이벤트나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을 고조시키면은 팬층이 올라가면서 이것도 역시 관중이 선수나 이런 스포츠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업주의에 관련된 뭐 팬 굿즈를 판다든지 아니면 야구의 경우 유니폼 같은 걸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업주의와도 연관을 시킬 수 있죠. 자, 상업적 광고 편성이 있어요. 경기 중 상업적 광고를 편성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데요. 앞서 나왔던 농구의 전후반제에서 커터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상업적 광고 편성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충족 조건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골라볼게요. 경기의 속도감 향상 맞죠? 흥미 극대화도 맞아요. 근데 득점 방법의 단일화? 단일화는 틀렸어요. 득점 방법을 다양화시켜요. 다양화시켜서 조금 더 관중들이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다양화를 시키고요. 상업적인 광고 시간 역시 할애를 합니다.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포함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같은 문제예요. 아까랑 유형이 같은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를게요. 자, 극적인 요소가 늘어났죠. 상업주의와 관련된 극적인 요소가 늘어났고요. 득점이 감소가 아니고 득점이 증가하게 됐어요. 흥미를 계속해서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경기 시간을 줄이면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상업 광고 시간이 늘어난 것도 맞죠. 경기의 진행 속도 역시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득점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득점을 증가할 수 있는 규칙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우선 프로스포츠 제도에 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드래프트가 있어요. 드래프트는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이죠. 성적이 좋지 않은 팀부터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제도고요. 팀의 운영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팀들의 전력을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고요. 자, 키워드는 신인 선수 선발, 운영비 최소화, 전력 평준화 요게 있습니다. 자, 보류 조항은 재계약 대상 선수의 자유로운 계약을 막아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제도이고요. 자, 포인트 요렇게 선수의 자유계약 막기, 운영비 줄이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버 조항은 구단에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단에게 해당 선수를 양도받을 의향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는 제도예요. 그래서 기량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선수를 방출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자, 키워드는 구단이 선수에게 계약 해지, 선수 양도, 방출 수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러리 캡은 스포츠 리그나 경기 단체에서 설정한 팀당 연봉 총액 상한선이요. 과도한 몸값을 제한하고요. 키워드는 팀당 연봉 총액
상한선, 과도한 몸값을 보시면 돼요. 트레이드는 리그나 팀 간에 선수나 경기권을 교환하는 것, 혹은 뭐 현금 트레이드나 무상 트레이드가 있겠죠. 자, 트레이드의 키포인트는 교환, 요거를 보시면 돼요. 최저연봉제는 최저연봉을 정해서 신입 선수들이 생계 고민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요. 자, 요거는 키워드는 신입 선수와 최저연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에이전트는 대리인이죠. 선수 대신 연봉 협상, 광고 계약, 또 구단 이적 등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해주는 뭐 법정 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에이전트 키워드는 대리인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자유계약 제도가 있어요. FA라고 하죠. 일정 기간 소속팀에서 활동한 뒤에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 요거는 새로 팀 이적, 구단의 요구, 요거를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다르게 연결된 거니까 맞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보르주앙, 보르주앙 키워드 기억나시죠? 자유로운 계약 맺기, 운영비 줄이기, 보르주앙의 키워드였죠. 1번은 맞는 얘기니까 정답은 사실 1번에서 끝나죠. 자, 그래도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최저연봉제는 연봉 협상력을 줄여서 운영연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뭐였죠? 자, 신입선수의 연봉을 보장해줘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게 최저연봉제죠. 틀렸습니다. 자, 셀러리캡. 셀러리캡은 선수 개인에게 지불하는 최대 연봉 상한선 요거 아니죠. 셀러리캡은 개인이 아니고 팀당 연봉 총액이었어요. 자, 틀렸습니다. 트레이드. 팀으로 새로운 팀으로 이적? 구단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거는 트레이드의 특성, 트레이드는 교환이 나와야 되죠. 자, 이거는 어떤 거의 특성이에요? 자유계약 제도. 새로운 팀 이적, 구단의 요구. 자유계약이죠. 역시 오답이므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1번이 10번의 정답이에요. 11번은 같은 제도의 문제인데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구단이 선수와 계약 해지, 선수 양도, 공개적으로 묻고, 선수 방출 수단, 이거 뭐였죠? 웨이버 조항이죠. 정답은 바로 2번 웨이버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도 보기를 먼저 볼게요. 신인 선수 선발 방식 중 하나. 신인 선수 나왔죠? 자, 계약금 인상 경쟁 막기 위한. 이거 역시 운영비를 최소화한다는 얘기겠죠. 자, 신인 선수만 나와도 바로 정답이 보이셔야 돼요. 정답은 드래프트의 특성이죠. 3번 드래프트입니다. 자, 13번은 프로스포츠의 순기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21년도에 한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 아래를 보시면 순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순기능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긍정적 요소. 순기능은 긍정적, 역기능은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제공하고요. 아마추어 선수의 진로를 개척합니다. 인식 제고와 스포츠 참여도 유도하고요. 사회적 통합과 동료의식 증진을 시키고 경제 활동 또한 촉진을 시켜요. 자, 문제를 보면은 스포츠의 대중화, 스포츠의 순기능 맞죠? 대중화를 시키죠. 생활의 활력소 또한 주죠. 스포츠에서. 또 지역사회 연대감도 같이 증가를 시켜요.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죠. 또 아마추어 스포츠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 선수들의 진로 개척까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순기능으로 옳은 말이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